최근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잇따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현대조선소와 한국GM이 떠난 군산에서 실직자를 고용하는 간접 투자를 검토해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장사하는 영업은 여전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청사 위치를 놓고 군산시와 부안군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군산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들을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를 탄 외국인의 얼굴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지난달 30일 군산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사라진 베트남 선원인 A씨입니다. A씨는 군산 여객 터미널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택시를 이용해 군산을 벗어났습니다.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배에서 일했던 베트남 선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밀입국을 도운 사람이 있는 점으로 미뤄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 등으로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익살에 내려줬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만 확보했을 뿐 더 이상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병 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군산 해양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3일에도 외국인 선원이 군산 인근의 장항항에서 사라졌다 뒤늦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텔레반 핵심 조직원으로 알려진 2명이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했습니다. 빈번한 밀입국에도 군산항의 보안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울타리는 쉽게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고 CCTV는 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사고 난 부두는 41만 화소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식별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군산항이 밀입국을 노리는 외국인들에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청사 위치를 놓고 시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때의 갈등이 또 불거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이 있는 건물입니다. 행정구역상 군산으로 이곳에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임시로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최근 부안군 의회가 청사의 부안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사의 부안 설치는 새 부안군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개발에서 좀 소외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관련 기관이 하나쯤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는 자칫 갈등으로 번질까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나 부안에는 사업지구 내에 마땅히 청사나 개발공사가 들어갈 건물 자체가 없는 상태고 정부의 취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군산 쪽에 새만금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3개 시군은 3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될 내부 행정구역과 주요 기반시설 관할을 두고는 시군 간 의견이 더욱 첨예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당장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둘러싸고 시군 간 상당한 갈등과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신공항 부지는 정부의 객관적 평가에 맡기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시군의 노력이 존중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상생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폭염이 재난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을 이제는 여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되는데
지체장애 1급, 올해 81살 최희건 씨에게 이번 여름은 유난히 힘겹습니다. 부인이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돼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요금 걱정에 마음껏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다 걱정이 되고 군심이 되지만은 저놈을 꺼버리면 더운 게. 따라서 최 씨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여름에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에 편중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에너지 바우처, 연탄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의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여름철엔 생계급여에서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월 1, 2만 원 할인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동안에는 올해처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을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전북의 온열 질환자는 현재까지 1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62명의 2배를 넘어서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난방비처럼 좀 여름철에도 그게 뭔가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몇 가구 아니면 그 취약계층으로 해서 뭐 소득 이렇게 이하로 해가지고라도 좀 지원이 되면. 정부가 폭염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만큼 에너지 빈곤층에게 당장 내년 여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폭염에 말벌 활동이 늘면서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한 달에만 벌집 제거를 위해 119 소방대원이 1,960차례나 출동해 1년 전보다 35%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말벌에 쏘이면 과민성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지만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개문냉방 영업은 여전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 전주의 구도심 상권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출입문을 활짝 열어둔 상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문냉방을 하면 전력 사용량이 최대 4배나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은 너무 전기 낭비가 심하니까. 실제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닷새 동안이나 전력 예비율이 마지노선인 10%가 무너졌고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개문냉방은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도심의 기온이 훌쩍 높아지는 열섬 효과까지 심화시켜 냉방기계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실외기가 과도하게 작동되면서 주변 온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데요. 현재 전주의 온도는 37도입니다. 실외기 주변의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려 55도로 18도나 높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 속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제한액을 초과해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제한액이 4천만 원인 시의원 선거에서 1,2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 그리고 제한 금액이 4,800만 원인 도의원 선거에서 300만 원을 더 쓴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 C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은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추가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도내안 자치단체 공무원 45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결과 상사인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 B씨의 몸에서 나온 체액이 A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부서 워크숍을 갔던 군산시 선유도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만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관심은 한국GM 군산공장 등 군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삼성은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 실직자를 고용하는 간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이 중장기 투자와 고용, 그리고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합니다. 투자 계획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면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초에 삼성을 지금 갈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제고시키고 또 혁신 성장을 하는 것이라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도. 일각에서는 삼성의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군산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삼성은 한국GM 군산공장 운영 등 직접적인 투자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계열사를 통해 군산 등 전국 9개 고용위기 지역에 실직자를 고용하는 간접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삼성 계열사라고 부를 만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실직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GM 공장이 재가동돼서 빨리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시급히 필요하고. 삼성이 군산 공장 폐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투자할지 또 투자를 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 조만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총경급 경찰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군산서장의 안상엽 정보화 장비과장, 남원서장의 최홍범 청문감사담당관, 김제서장의 송승현 생활안전과장, 부안서장의 임성재 홍보담당관, 임실서장의 박주현 정보과장, 홍보담당관의 박훈기 김제서장, 청문감사담당관의 이동민 부안서장, 정보화 장비과장의 임종명 치안지도관, 정보과장의 임상중 남원서장, 보안과장의 김광호 임실서장, 생활안전과장에는 최연석 군산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데 이어 내일 우석대 체육관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 김윤덕, 안호영 후보 가운데 새로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에는 정동영, 유성엽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오는 5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오는 6일부터 3주간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내용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쓸 수 없는 점을 손님에게 알리는지, 머그잔처럼 매장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계도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4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현관 앞에 이사하면서 내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고물로 팔아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55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3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달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45만 원을 훔쳐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이 38.3도, 전주는 37.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주와 익산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하루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에 절기상 입추가 오더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